자,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수능 물리학2 총평 맡은 장희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또는 수험생이 돼서 힘든 물리학2 수능을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첫 해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또 여러분들 많이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참 눈물겨운 여러분의 노력과 고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요. 또 수능을 마친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바로 수험생이 돼서 정말 물리학2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험생들을 위한 총평도 함께 더불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번 시험은 약간 출제진들께서 학생들에게 노고를 좀 치하하는 또는 수월하게 공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쉽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쌤이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 컷, 1등급 컷이 이제 50점인데요. 정말 한 개만 틀려도 1등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첫 번째는 강력한 한 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고난도의 킬러 문항 같은 것들, 예년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계산을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시험이긴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계산 실수가, 예를 들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계산 문제에서 잠깐 실수를 하게 되면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정말 1등급을 놓치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되는 시험이기도 했고요. 또 새로 바뀐 교육과정 모든 게 다 나왔지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빠졌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도를 잠깐 보면요. 난도는 예전보다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시행했던 2019 대수능에서도 우리 1등급이 50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등급 컷하고 이번 예상 등급 컷이 똑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요. 그때 당시에도 물리2나 물리원도 이제 50점 만점이었죠. 50점 만점에 1등급 컷이 50, 물리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1등급 컷이 50이면 좀 약간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다른 과목들하고 등급 컷이 거의 비슷했고 그 표준 점수가 등급마다 표준 점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도 정말 이제 나중에 채점이 끝난 다음에 평균 점수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수고하셨으니까 가만히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결과 보고 성적표 받은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난도가 굉장히 많이 낮은 문제들이 좀 줄을 이뤘고요. 보시면 8번 문제 축전기 회로. 축전기 회로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좀 쉽게 문제가 나왔고요. 또 13번에 나왔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자기장의 방향이나 세기를 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시험은 상당히 쉬운 3점짜리 문제가 나왔고요. 14번 볼록렌즈도 문제가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 시험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또 케플러 법칙, 수학적인 계산만 복잡했을 뿐 개념은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문제예요. 이것도 예년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로 출제되었다라는 것도 좀 살펴두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에 나왔던 2차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문제도 관계식을 정리만 하면 됐지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복잡했을 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19번 역학적 평행 문제도 얼핏 보면 어려워 보여도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개념만 잘 잡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또 20번에 나온 포물선 문제는 예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한 개념의 관계식 정리만 되게 장황하고 복잡한 그런 유형이라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전 시험에서는 조금 난도가 높은 그런 킬러 문항 또는 준 킬러 문항이었던 것들이 이번 시험에는 좀 약간 평이하게 또는 계산만 복잡하게 관계식만 복잡하게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지금 총평을 듣고 있는 예비 수능생들 또는 이제 내년에 고3 되는 수험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이 개념들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로 나왔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점짜리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20문제를 30분에 풀어내는 요령 중에 하나는 쉬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어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킬러 문항이나 좀 계산이 복잡한 오래 걸리는 문제에 좀 시간 투자를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2점짜리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워서 굉장히 빨리 뭐 1, 2초 만에 문제를 풀고 난 그 시간을 저축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계산 복잡했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마도 1등급 컷이 만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지금까지 수능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지만 올해 하고 재작년 수능이 그렇게 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난도를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하면서 예비 수능생들 또 이 학생들에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수학적인 계산들, 물리 문제를 풀지만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거 또는 복잡한 관계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물리학은 수학과 다르게 문자들로, 특히 물리량들로 정리되는 복잡한 관계식이 있어요. 그 관계식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들 연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 특강 또 수능 완성 공부를 쭉 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해두고 연습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요 무조건 정확하게 좀 익히자. 왜냐하면 물리 하면 수학과 같이 좀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그 개념의 가지를 쳐서 계산하고 또 가지를 쳐서 계산하고 관계식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물리학 2를 처음 공부한다라는 학생들은 천천히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하시고 반복하면서 꾸준한 학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1등급 컷이 50이에요. 그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잖아요. 사이클이 그래요. 쉬웠으면 그 다음에 어렵게 쉽게 어렵게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대비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올해 수능 쉬웠으니까 내년에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러한 수능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번 수능에 대한 내용들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수능 보느라 고생했고 또 내년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 수능에 걸맞게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해설 1번부터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 마치겠습니다.